스테이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마을로 막 이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에게 집 4채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스테이시가 완벽한 집을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첫 번째 집은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은 패스트푸드 식당과 너무 가까이에 있네요. 소음과 불쾌한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에는 유령이 출몰합니다. 벽에 있는 초상화들 좀 보세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울에서 귀신이 보입니다. 세 번째 집은 꽤 아늑하고 안전해 보이네요. 스테이시는 이사를 오자마자 이웃들로부터 환영 케이크 3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케이크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무엇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 파이 위에는 딸기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크의 코코넛 플레이크에는 사람 이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크는 색깔이 좀 이상하지만 맛있어 보이네요. 스테이시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이웃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손님들에게 태국에서 산 독특한 루비를 보여주었죠. 모두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났을 때 스테이시는 루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파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루비를 훔쳤을까요? 이 남자요. 보석을 머리 밑에 숨겼네요. 스테이시는 바베큐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하지만 파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스테이시는 뭔가로 인해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 집에는 쥐가 가득했거든요. 이곳에서 쥐를 몇 마리나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13입니다. 스테이시는 음악을 듣고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뒷마당에서 캠프파이어 파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마시멜로를 구우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스테이시는 파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림자가 없네요. 뱀파이어인가 봐요. 다음날 아침 루크라고 하는 뱀파이어가 스테이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마을이 꽤 특이하다고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좀비, 인어, 뱀파이어, 요정, 늑대 인간들이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루크는 스테이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배가 고파져서 둘은 동네 식당에 갔어요. 스테이시가 이 손님들 중에서 좀비를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기 있는 저 여자요. 음식을 보세요. 국수에 벌레가 있어요. 점심 식사 후 루크는 스테이시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루크는 정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스테이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먼저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제가 물면 피가 안 납니다. 당신이 나를 밀기 전까지는 물지 않아요. 저는 물 때 무언가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당기면 또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루크는 대답을 했고 둘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답은 스테이플러입니다. 루크와 스테이시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영화를 골랐어요. 그들은 텅 빈 극장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잠시 후 루크는 엄청나게 겁에 질려 화면을 가리켰어요. 스테이시도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이 그 커플을 이렇게 겁에 질리게 했을까요? 루크는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스테이시 그림자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2개예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스테이시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는 좀비, 늑대인간 그리고 다른 생물들을 위한 이상한 물건들이 아주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스테이시가 올바른 우유를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첫 번째 우유는 좀비의 바구니 안에 들어있네요. 아마도 인간에게는 좋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우유는 요정 전용이라고 적힌 선반에 놓여있기 때문에 스테이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세 번째 우유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둑이 스테이시의 가방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차에 올라타 도둑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교통체증에 갇혀버렸죠. 결국 그녀는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통경찰관을 보았어요. 스테이시가 지난 1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경찰관은 오늘은 아무 오토바이도 못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주요 도로를 찍은 3장의 영상을 보시죠. 첫 번째 도로에는 1시간 동안 아무도 운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마경찰 2명이 두 번째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길에는 파란색 트럭 1대만이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도둑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트럭 안에 숨었어요. 마을의 경찰은 스테이시의 추리 능력을 마음에 들어해 탐정직을 제안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첫 번째 과제를 즉시 받았어요. 위험한 범죄자가 탈옥을 해서 잡아와야 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증거를 보고 농장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들판에서 일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스테이시 형사는 그에게 주변에서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농부는 바빠서 주변에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했죠. 스테이시는 즉시 그가 범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그가 농부라면 왜 농작물을 망치고 있을까요? 스테이시는 그 남자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는 다시 탈출했어요. 스테이시는 계속해서 범인을 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주인이 있었어요. 스테이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집에 왔었나요? 그는 아니요, 저도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가 가족과 함께 사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스테이시는 이미 그 남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문 근처에는 젖은 우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범인이 도망을 치려고 일부러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스테이시는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동네 쇼핑몰에서 범인을 봤다고 하네요.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스테이시는 도착하자마자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범인을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있네요. 그 남자는 창문을 통해 스테이시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붐비는 거리로 달려나갔어요. 스테이시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스테이시가 범인을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저기 있네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스테이시는 기름을 채우기 위해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기름값을 지불하고 그녀는 길을 떠났어요. 곧 그녀는 차 한 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차도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차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며 속도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 남자가 그녀를 따라 경찰서까지 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경찰도 아니었고 그녀의 차도 멀쩡했거든요. 그는 왜 스테이시를 따라온 거였을까요? 그 남자가 스테이시의 차 뒷좌석에 숨어있는 뱀파이어를 봤거든요. 다행히도 그 뱀파이어는 루크였습니다. 그는 단지 여자친구를 놀라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스테이시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면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은 음침해 보였지만 세련되어 보였어요. 스테이시는 매우 감명을 받아서 루크에게 집에 미술 컬렉션이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사실 이 벽에 걸린 것 중 진짜 오래된 초상화는 딱 한 점이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이 남자는 피트니스 트래커를 차고 있네요. 두 번째 초상화 배경에는 셀카링이 있습니다. 즉, 정말 오래된 초상화는 세 번째 초상화라는 뜻이죠. 스테이시는 루크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크고 으스스한 거미로 가득했거든요. 여기엔 거미가 몇 마리나 있나요? 정답은 16마리입니다. 루크가 말했어요. 걱정 마요. 제 친구들이니까요. 그는 스테이시에게 16마리의 애완동물 각각을 소개해주고 거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루크는 스테이시를 위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이 귀한 보석을 선물로 줄게요. 저는 키가 크고 삐뚤어져 있어요. 좁고 빠릅니다. 저는 잠깐 머물지만 제 참상은 계속됩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1분 후 스테이시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토네이도입니다. 루크와 스테이시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들은 부엌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깨고 벽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썼습니다. 스테이시는 증인 3명을 신문했습니다. 에디라는 이름의 유령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루크의 전 여자친구 노라는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늑대 인간 프레드는 이상한 그림자가 루크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에디입니다. 만약 그가 유령이라면 왜 목욕을 했을까요? 다음날 스테이시는 루크와 함께 배를 타러 부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루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해변에는 그저 수상쩍은 사람들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채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그녀는 그들을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사실 유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스테이시가 그들을 쫓을 때 그녀는 모래 위에서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모래사장에는 스테이시의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스테이시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바다 왕국에서 스테이시는 넵튠을 만났어요.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3명의 인어가 있었습니다. 넵튠은 스테이시에게 진주 목걸이를 그의 아내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최근에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루크가 해변에서 그 목걸이를 발견한 거였죠. 여러분은 어느 인어가 넵튠의 아내인지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약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스테이시가 그 목걸이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자 넵튠은 경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루크를 데려왔어요. 넵튠은 조심히 집에 돌아가게 해주지. 하지만 올바른 문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악마가 있었어요. 누구든 들어오면 잡아먹을 태세였죠. 두 번째 문 뒤에 있는 방의 바닥에는 온통 용암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 뒤에는 닿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레이저 빔이 있었습니다. 스테이시와 루크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빔을 건드리지 않고 아래로 기어갈 수 있을 거예요.